이번 시간에 할 게 이제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유교적 가치의 현대화라는 거를 했는데, 사실은 유교적 가치의 현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 동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양 아시아인들의 그 생각을 좀 현대 사회에 좀 이렇게 선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이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1시간 반이니까는요, 한 40분 정도는 이 페이퍼를 중심으로, 원고 중심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노사이드가 아마 이게 좀 지나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학살이에요, 학살. 문자 그대로 그 제노라는 말은, 제노스라는 말은 인종, 민족, 종족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이드란 말은 학살인 건데, 이제 인종, 민족, 종족이 그 다른 민족을 이제 죽이고 이런 살육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서구인들이 아시아, 동양,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이제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요, 그렇게 쉽게 못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이렇게 학살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단순히 제국주의만 갖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는 그게 서구적 의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대 의식. 서구 사회 의식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동양 사람들을 굉장히 전응하고 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죠. 이거 원고를 보십시오. 1페이지부터. 이거를 이제 뜯어서 놓고 보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1페이지예요. 천천히 보실게요. 제노사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민족 혹은 종교적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하여 자행된 피해 구성원의 살해, 신체적, 정신적 박해를 뜻한다. 그 줄을 보세요. 제노사이드란 말은 원래 인종, 민족, 종족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1933년부터 45년 사이에 유럽에서 대규모 집단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것을 설명할 법적 개념이 필요해서 만든 말입니다. 이게 공식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보고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인류 역사에서 확고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수 집단을 절멸한 최초의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난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이다. 여기에서 그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검은 책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내용이 우리한테 울림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자, 다시 그리고 주석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노사이드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를 실현할 수 있는 문명의 도구들이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아르메니아인 학살도 이게 전 국민의 철저한 정신적 동원이 수반되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로는 이러한 제노사이드의 의식적 연원을 살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세계의식의 창조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내년 이 주제로 한 인문 강좌를 열고자 한다. 제노사이드 강좌 개최에 즈음하여 강좌를 열고자 하는 이유를 의식의 면에서 주장한 것이다. 자,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구 사회 의식에서 아시아는 오랫동안 자기들의 세계와 내적 연관을 지니지 않는 밖의 세계로 치부되어 왔다. 낡은 세계, 노예제가 풍토화된 지역, 지속의 왕국, 이런 말들은 서구인들이 생각한 동양 아시아 세계의 실상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완전히 나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노예 저거죠. 주석 5번을 보십시오. 여기서 정확히 나오는데, 아시아에서는 노예제 정신이 지배하여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지방의 모든 역사에서는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줄 만한 유일한 흔적도 찾아낼 수 없다. 그 자유로운 정신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유로운 정신. 이게 서구 정신입니다. 아시아에는 언제나 노예제의 영웅주의만 보일 뿐이다. 말하자면 전제주의가 풍토화된 지역이다. 이런 게 몽토스키에가 계몽사상가라는 사람이 이 얘기하는데, 전제주의가 풍토화됐다는 것은 지금 이게 독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생각은 아니지만은. 자, 위로 올라가서요. 이런 말들은 서구인들이 생각한 동양 아시아 세계의 실상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마르크스에 와서,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했다는 마르크스에 와서 아시아를 역사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아시아는 역사의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거지 자연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한 것만 역사라고 그랬는데, 아시아에는 인간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냥 자연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역사의 안으로 아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또한 아시아 세계를 역사의 계기적 발전의 한 단계로 본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역사는 아시아적 사회, 고종고대적 사회, 이게 뭐냐면 노예제, 공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거든요. 도식에서. 그때 마르크스는 아시아 사회를 맨 앞부분에 이제 올려놓죠. 그러니까 고종고대적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노예제 사회인데, 노예제 사회가부터 문명 사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불과하여 근대 이행기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서구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가 역사 시대가 있고요. 여기 선사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 시대는 우리가 문명 사회라고 그러고, 여기는 미개한 사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야만 사회가 있어요. 야만에서 미개로, 미개에서 문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개라는 뜻은 뭐냐면은 반문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반야만이라는 뜻이고, 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서구사를 보게 되면은 서구사의 최초는 그리스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헤겔은 독일 사람이니까 게르만.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근대 사회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노예제 사회라고 그래요. 이거를 봉건제 사회. 이게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뭐냐면 이게 사회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노예제 사회 앞 단계에는 그럼 어떤 시대가 있었느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세계를 이제 뭐냐면 원시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동양 사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동양 사회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들이 아시아사를 왜 연구를 하느냐? 얘네들이 아시아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아시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문명 이전의 역사는 어떠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시아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역사를 보면서 걔네들을 존경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 그러니까 이런 역사시대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그걸 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시아의 역사는 자기들을 통해서만, 자기들에 의해서만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거는 하느님이 만든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느님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도덕이 지배하고 법이 지배하고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해결되고 합리적으로 지배되는 사회예요. 합리성적 이렇게. 근데 이 사회는 도덕도 필요 없어요. 법도 필요 없어요. 여기 미신, 야만, 응? 뭐 금기 이런 것만 지배하는 거예요. 폭력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본 거예요. 유럽 애들이. 그리고 이건 뭐냐?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 때나 가서 뺏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물자가 부족하면 여기 가서 뺏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법칙이라는 것도 문명사회에서나 해당되는 거지 이 사회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가치의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이 경제 법칙.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많고 물건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적게 되면 물건이 적으면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제적인 어떤 법칙을 세워서 다스릴 만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사회 계약설에 의해서. 즉 자유로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든 게 국가고 법이고 이런 식의 것이 지배한다면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독재 국가고 전제 국가고. 그래서 딱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시아 사회는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만 사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명인으로서 대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 때나 가서 뺏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고. 이것이 옛날부터 서구 사회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 역사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특히 헤겔 같은 사람은 전대적으로 얘기하죠. 이 나라를 산문 국가라 그래요. 여기는 운문 국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문 같은 게 시를 말하는데 시를 쓰려면은 어떤 격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산문은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산문에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질서한 사회예요. 여긴 질서 사회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일본을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어. 그럼 얘네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해요. 내 자식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내 자식 살려내라고 그러고 땅바닥 두들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요. 여기 우리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되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우리라는 의식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회는 나와 너라는 부분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여긴 자유로운 거예요. 아까 이제 자유주의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거. 근데 자유를 최대한으로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자유를 펼칠 수 있거든. 그래서 자유주의 속에는 이타주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인주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선 사회라는 게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자유를 무한히 펼치려면 경쟁에서 나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자꾸 얘기하는 게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문제가 네 문제고 네 문제가 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막 퍼줘요. 막 김치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줘.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은 절에 갔거든요. 절에 가면 줘. 일요일 날은 교회 갔어. 근데 교회 갔더니 사과 한 조각을 갖고 한 요만한 조그만 사과를 가지고 8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2개 집어가면 눈치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얄미워서인데 통일교 갔더니 거긴 아까 이렇게 사과나 배를 깎아서 주는 거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통일교를 갔거든요. 응? 그래서 이거 교리를 공부한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퍼줘요. 그리고 무당네 가면은 천도제 지내면은 거기 떡 이런 거 다 주잖아. 그래서 겨울에 양식 없으면 이거 먹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도 그래서 찌개 하나 끓여놓고 일주일씩 먹는데 미치겠더라고. 여자를 얻어야 되는데 여자가 안 와. 그래서 이거 어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은 다 퍼줘요. 출근해가지고 펴준다고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대가를 안 바래요. 그러나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가도 안 바라고 퍼주면은 바보라 그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 왜 근데 퍼줘? 대가를 바라고 줘야 될 거 아니냐?
막 계산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특히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농촌이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세요. 도시는 굉장히 이기적인 도시고 여기는 인정이 넘친데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한 60, 70대는 아주머니들이 잘 퍼줘요. 내가 이 사람들을 방법을 이제 알지. 이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방법을. 근데 이 사람들은 막 퍼줘.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뻐서 주는 거야. 기뻐서 주는 거예요. 기뻐서. 내가 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긴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하게 지켜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를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는요 지금 문명화 됐어요. 근데 이게 문명화예요? 이게 근대화라고.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전근대 사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다 준다고. 그래서 엊그제 어떤 절에서 제가 불경을 배우는 절에서 저보고 봉사활동을 하래요. 나 여기 돈 냈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래요. 내가 같이 공부하는데 회비 냈으면 됐지 왜 봉사활동을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다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게 봉사냐 노동착취냐. 내가 그랬어요. 이거 노동착취냐 아니면 강요냐.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나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금 니네가 쓰겠다는 거 아니냐 절에서. 봉사라는 거는 좋아해서 하는 건데 니네 얘기가 틀렸다. 그리고 스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거하고 다르지 않냐. 니네 왜 봉사를 강요하냐 나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자하고 서로 사귀는데 좋아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 사랑이지만 대가 바라면 이게 창녀지 이게 뭐냐. 니네들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선 박사 얘기가 맞다. 옛날 사람들은 주어서 기분 좋은 거예요. 여기는 받아서 좋은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걸 결과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동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그러고 이걸 야만사회라고 그래요? 여기는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사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할 때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이 되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 그래. 밖에 나가 보세요. 그런데 이런 쪽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네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예요. 아줌마들이 왜 그 천안함 그거 할 때 왜 땅바닥에 두들기고 그렇게 막 울고 내 자식 살려내라 그러느냐. 내가 어려운 점은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즉 나와 너 사이에 공명사상이 있는 거야.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여긴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 여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어떤 이성적인 거라 그러나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회를 가지고 이쪽 사회와 이쪽 사회를 완전히 나눠 놓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 사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이걸 야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도 사단. 사단이니 뭐 인의예지 있잖아요. 인의예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이게 다 이쪽의 얘기거든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근대사회, 여기를 근대사회.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왜 그러냐? 이쪽 유럽 애들은 이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왜? 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나라를 세우더라도 여기는 도시국가예요. 여기 자연적 계획도시라고. 그러나 여기는 자연 발생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사회를 얘기할 때 자연 발생적인 도시라 이거예요. 또 혈연유대고 이렇게.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가족이라고요. 아까 클랜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그 대신 가족도 유럽식의 가족이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결되는 거. 그걸 파밀리아라 그러죠. 이거. 이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연 발생적인 가족에서 나오는 거 이거를 간 게 가족이고 이게 모여진 게 뭐냐? 촌락이에요.
옛날에 전원시대의 촌락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시 보면은 네모난 놈 이런 놈이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런 놈이 같이 살았어요. 가난한 자, 부자, 덜 부자 같이 살았다고. 근데 오늘날 사회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날은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가 달라요. 옛날에는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같이 살았다고. 그래서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그러면 천석군이면 얼마예요? 쌀 한 가마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다. 야, 15만 원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만석군이면 연봉이 1억 5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1억 5천 받고 2억 받는 사람은 동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100% 줬다고. 그러니까 1억 5천을 내가 다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억 5천 연봉 받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자체가 옛날 사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생겼느냐? 이런 일들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문명의 척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히 계획적이고 기브앤테이크가 철저하고 특히 배운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요. 이게 얘네가 얘네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쪽 사회에다가 떠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지금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을 때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 정권이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에다가 때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 사회를 어떻게 봐요? 미개한 사회를 보잖아. 이건 미개한 사회. 우리는 문명 사회를 보잖아요. 여기는 악한 사회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애들이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한 이거 뭘로 봐요? 악의 축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세상에 악이 어디 있어요? 야만이 존재한다고? 야만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놈이 바로 야만인이에요. 이단이 존재한다고 믿는 놈이 바로 이단이라고.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이쪽 세계에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사회, 이쪽에다가 때리는 거죠. 이렇게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느냐? 그냥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을 때리는 게 도덕적이고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를 때리는 게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충동질시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 독일 사람들이 같이 살았어. 한 동네에서 이렇게요.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 그게 보통 사람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걔네들을 죽이는 게 도덕적이고 죽이는 게 애국적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가지고 이제 독일 말로 폴리티셔 빌딩이라 그러는데 정치 교육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 교육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도덕, 바른 생활.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중학교 때 도덕, 고등학교에서 국민윤리 배우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정치 교육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어디 나미비아인가 거기 가서 뭐 15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죽여요. 벨기에에서는 뭐 어디 가서 사람 죽이고 많이 죽였어. 또 지금 여기가 터키 내에서 아르메니안 학살도 똑같은 거예요. 100만 명을 죽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 애들이 동학도를 죽인다고.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 동학도들을 이쪽으로 몰아요. 토끼 사냥하듯이. 몰아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동학한 사람들. 얘네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나라 찾겠다는 건데. 근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걸 죽이냐고요.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죽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학도 그랬죠? 의병 전쟁할 때. 의병 전쟁할 때 홍성에서 약간 150명 가까이를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유도 없어요. 너 죽어야 돼. 왜? 너 한국 사람이니까. 조선 놈은 다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죽이죠. 3.1운동 때 그 순수하게 얘기한 걸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만주에서 죽이고 경신대참전 하이난 섬에서 죽이고 일본 놈들이 난징에서 20만 명을 목을 쳐 죽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거든. 그럼 걔네들이 왜 죽였을까?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면 이런 죽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찾자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저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서구 사회에서 이쪽 세계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반일 감정을 불쏘시개로 해서 정권 재창출하고 반일 감정을 어떤 그걸 가지고서 해서 정권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의식에서는 우리들의 의식이 나쁘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지금 방글라데시며 인도네시아며 네팔에서 베트남에서 애들이 와 있어요. 중국에서도 교포들도 와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 대해준단 말이에요. 전응하고 걔네가 전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봤을까? 우리가 서구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서는 서구 사회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고통을 당하니까 문제고 서구 사회는 왜 문제냐? 이쪽을 미개한 사회라고 얘네가 봤어요. 근데 미개한 사회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지금은. 왜? 이쪽 사회도 지금 문명 사회가 됐잖아요. 한국도 지금 세계 10위권이에요. 브릭스라 그러죠? 이거. 브릭스라 그러나? 어디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스페인인가? 브릭스. 여기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잖아요. 서양에 G7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 중국을 깔봤는데 중국이 G2가 돼버렸어. 이제는 과거의 아시아 사회를 야만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유럽인들이 이거를 자기네들 세계와 같은 세계로 봐야 돼요. 아시아 세계를. 근데 같은 세계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구 의식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서구 의식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 이 수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의 문명사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유럽의 문명사는 뭐냐면 유럽의 문명사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있고 자연이 있는데 자연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성, 기브앤테이크로 가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문자를 보세요. 여기는 상형 문자야. 응? 이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장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의 모양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산의 모양을 딴 거죠. 자연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그냥 모사한 거야. 모사. 여기는 이거를 해석해버린 거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자연예술. 응? 여기는 뭐냐면 여긴 자연예술이고 여기는 추상예술 같은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홍성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석가탄신일 날인가 그때 봤더니 대중들을 모아놓고 용봉산 석굴에서 제사를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한마디 나보고 손 박사 한마디 좋은 말 좀 해보라고. 왔는데 대중들 많이 왔고 이 대중들도 저를 또 알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좋은 얘기 좀 하래. 근데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눈에는 이 돌부처님이 부처님을 보이세요? 돌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스님한테 그렇게 막 이상한 질문을 하냐. 응? 절에 갔으면 좋은 얘기를 해야지. 이 범상 스님인데 그 스님이 나한테 뭐라고 답변할 거야. 이게 돌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되고 이게 돌로 보이요? 부처로 보이요?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돌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객관적이네. 그래서 그러면 돌한테 왜 제사를 지내냐? 이거 돌을 쪼개면 여기 부처님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대중들이 이거를 부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대중도 구제해야 되니까 이거 제사를 지낸다. 이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인들 봤을 때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신성이 어딨어? 이게 다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는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것이 아시아 사회인데 지금은 아시아가 근대화가 됐잖아요.
근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떤 한 사회에서 재료가 한계가 있잖아요. 가공에도 한계가 있고 이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료를 다른 세계에 가서 약탈해 와가지고 생산을 해서 여기다 또 팔아 먹어야지. 그래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대사회에 와서. 그런데 이 사회가 이미 포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유럽 사회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요. 왜?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개인의 개인의 자유는 돈하고 관련돼요. 제가 요즘에도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겠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자유로우려면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누군가한테 억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개인의 자유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서 물건을 뺏어와야 돼. 그럼 원재료 값이 안 들어가죠? 재료 값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재료하고 노동력이 있어야 돼. 노동력도 갖다 노예 잡아봤잖아. 노예 잡아다가 일시키고 재료도 빼앗아 오고. 그리고 이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갖다가 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얘네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이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한국을 무조건 가서 뺏어올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와서 뭐 달라 하니까 당장 반발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회도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를 갖고서 세상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그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는 개인의 극한적인 자유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이다 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유럽 사회도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유럽도 살아납니다. 그럼 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되냐? 아시아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가지고 이 사회를 개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 서구 사회와 아시아 사회를 서로 특수한 형태로 포괄하는, 지금까지는 얘네가 보편 사회고 얘가 특수한 사회라고 그랬어요. 특수는 보편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세 있는 건 특수한 거잖아요. 이건 쓰러진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특수가 보편을 향해 가는 거, 이거. 특수한 것은 항상 보편을 향해 나가요. 이게 형식 논리 얘기거든요. 근데 이 보편도 언젠간 특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 이게 변증법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다 그렇게 변해간다고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마르크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이걸 좀 하고서 할게요. 옛날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노가, 이게 보편 계급이라 그래요. 노동자. 그 다음에 여기는 노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제가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마르크스의 도식인데, 지금은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노예제에서의 보편 계급.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편 계급입니다. 특수한 것은 보편을 향해 나간다 그랬죠. 노예제 사회에서의 보편 계급은 노예예요. 근데 농노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노동자도. 노예는 반드시 존재해요. 공본제 사회에서의 보편 계급은 농노예요. 근데 노예는 반드시 있죠. 옛날에 유수부로서. 근데 노동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오게 되면 노동자가 보편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다. 왜?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노동 해방, 그러니까 이게 피압박 민족인데
노동자를 해방하게 되면 다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당에서 노동 해방, 노동자 얘기하는 이유가 노동자가 인간이 만들어낸 마지막 피착취 계급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노동 해방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동 해방이 되면은 여기까지가 인류의 전사. 여기서부터는 인류의 역사, 인류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 노동 해방을 하는 이유가 노동자가 해방이 되면은 피압방 민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역사적인 5단계 서열,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 그러면 아시아 사회는 어디에 속하느냐? 아시아 사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야. 여기에 속한 이 전 단계. 그러니까 아시아 사회는 기껏해야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회는 요 정도 사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의 생각에서 봐서는 얘네들의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아요. 시간적으로 노예제에서 공건제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니까 역사는 사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르크스 얘기는 뭐냐면 이쪽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쪽 사들은 다 특수한 사회라는 거죠. 여기 봐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보편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특수가 보편을 향해 가고 이 특수가 보편으로 향해 간다는 건 어디까지냐? 자본주의 사회까지.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도 역시 특수한 사회라고 지적한 게 마르크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와 아시아 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유럽의 역사가 자기네들이 우리의 역사가 보편적인 역사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아니다. 니네 역사도 이런 흘러가는 걸 보면은 특수한 역사다라고 입증을 한 거죠. 이게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에서 입증을 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회주의 사회가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로 형태를 변화시켜요. 예를 들면 이게 뭘로 변합니까?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지식자본주의. 뭐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뭐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게 다 자본주의가 형태 변화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얘기했어요.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 경제 시스템을 바꿔서 이윤을 창출하자는 얘기가 창조경제의 뜻이에요. 옛날에는 노동가치 얘기했죠? 이거 갖고 안 돼. 왜냐면 기계들이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양적 완화 이런 문제 나오잖아. 양적 완화를 하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이게 전부 다 자본주의 별명이에요. 이 뒤에 사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의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우리 동양 사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가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도 자본주의를 보편적인 사회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특수한 사회로 생각하는 다른 사회를 생각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유럽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시아는 당연한 거고 아시아는 여기인데 뭐. 그래서 서구 사회와 동양 사회를 보편적 사회로 포함하는 새로운 세계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인데 이것이 이제 과거의 사회주의 형태가 될지 어떤지는 모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주제이니까는요. 다만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학산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제에 사는 사람은요, 노예제에 사는 사람들을 야만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 하잖아요. 여기를 가서 막 폭력을 저지르고 죽이고 막 살육하죠. 여기도 이렇게 죽인다고요. 그냥 전쟁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개인이 개인 간의 물건을 뺏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입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에게 어떤 현혹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애국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과거에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이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응? 일본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끌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백성들을 끌고서 이 사회에 와가지고 한국을 죽였단 말이야, 많이. 그럼 일본 애들이 안 움직이니까 누가 더 많이 죽이나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이나 이런 것을 경쟁도 하게 돼요. 그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 이재명 기사가 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의식화시킨 그 제국주의자들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아관이 잘못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아는 우리가 이상적 인간이라 그래요. 이상적 자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기를 자아라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 자아도 있어요. 나는 현실적 자아로서의 손세제는 그냥 여기 결성, 뭐 홍성에 사는 그냥 촌노야. 근데 나는 마음속에 나도 무슨 뭐 비보이 대회 나가서 챔피언 되고 싶어. 뭐 예를 했다 보세요. 이건 이상적인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내가 슬플 때는 어떤 음악을 들어야 돼요? 슬픈 음악을 들어야죠. 그래야 이게 되잖아. 근데 내가 슬픈데 기쁜 소리하고 앉아있으면은 때려주고 싶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기가 된다. 이게 헷갈린다면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얼굴이 빨개져. 왜? 들켰거든, 이거. 그 이상적 자기를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포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이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의식을 합쳐서 자의식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은 뭐냐? 의식 자체가 갑자기 사라져. 의식이 자꾸만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자꾸만. 근데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나 공주야. 그래? 공주야. 공주처럼 행세하고. 이게 지금 이게 없는 거지. 최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식이 나의 자아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최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을 누가 통제해요? 국가가. 제국주의가 이걸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아를 통제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재가들이에요. 걔네들이 많이 쓰는 게 뭐죠? 3S라고 그러잖아. 스크린, 영화,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산업. 그러니까 섹스 산업이 번창하고 스크린 산업, 영화 산업 번창하고 스포츠가 번창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는 현실 속에다가 발을 딛고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착각이 일어. 그래서 사람들은 사이버 세계에 터전을 두는 거예요. 가상 세계. 예를 들면 요새 팬클럽 같은 거 많잖아. 연예인들 팬클럽. 그 팬클럽이 있어요. 뭐 요새 유명한 영화 배우가 누가 있죠? 가수들이나 이런 팬클럽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가수 팬클럽과 이 가수 팬클럽이 둘이 싸운다고. 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싸워야 되는 거는 현실 정치에 무감각한 거예요. 현실 정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하고 막 싸우고 앉아있어. 그리고 상표도 마찬가지야. 옷을 보면은 이런데 상표가 겉에 나와 있잖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명품을 왜 들고 다녀요? 서울에 이제 큰 아파트, 고급 아파트 단지에 어떤 사람이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왔어. 소나타. 그래서 이 사람을 아파트 주민들이 몰아냈잖아요. 소나타는 차가 여기 와 있다고. 여기가 무슨 짐승들 사는 데냐. 여기 사람 사는 데지 소가 사는 데 아니다. 쫓아내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게 한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각하나. 그러니까 미군 애들이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 애들이 점령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카불은
요 카불 시내는 미군이 점령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러면 카불 시내에서만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의 지역은 이거 동조 안 해. 그게 걔네 나라예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악마의 도시라고 해보세요. 여성을 탄압했어. 뭐 여성을 교육 못 시키고 여자들한테 뭐 이런 뭐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문명사회에서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걔네들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식인종이 있어요. 응? 식인종 보세요. 식인종. 식인종이 있는데 식인종에서 희생당한 그 제물로도 희생당한 사람이 있죠. 어떤 남자가 식인종한테 희생을 당했어.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걔네 나라에서는 이게 애국자일 수 있어요. 저기 금강산에 뭐 신계륜인가 신계암인가 뭐가 있었대. 거기 있었는데 여기 이무기가 살았는데 동네 처녀를 매년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 안 바치면은 얘가 난동을 피웠대. 그래서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딱 꽂으니까 이무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처녀를 불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비이성적이야. 그러나 이 여자는 한편으로는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요. 영웅이잖아. 그 마을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윤봉길 의산이 뭐 여기 희생당한 뭐 이봉창 의산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 그러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불쌍한 놈이라 그러죠. 이걸 문화 상대주의라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걸 문화라 그래요. 자연이 만든 거는 문화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도 인간이 목적의식을 갖고 만든 것만 문화라 그래요. 목적의식 없이 만든 거는 문화가 아니야. 목적의식 가운데서도 좋은 목적을 갖고 만든 걸 문화라 그래요. 나쁜 목적으로 만든 건 문화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 건 기준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 상대주의 반대가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간다고요. 여기 어른이 있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젊은이가 있어요. 아까 이제 박 선생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제사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 입장에서 내가 왜 생각이 없어? 생각이 다른 거지. 이렇게 하잖아. 제가 향교 어르신이 84세 먹은 89분이 6세예요. 이분하고 음식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 셀프라고 써 있어.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 다 먹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처자 이리 좀 와봐. 네. 그 물 좀 떠다 줘. 그러니까 셀프인데요? 여자가 또 찻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경로사상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셀프라고 썼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처녀 그러니까 아가씨인데 많이 먹어서 21, 2살 먹었어요. 그러면 어르신 여기 셀프인데 지금은 떠다 드릴 테니 나중에는 어르신이 따다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아량이 없는 거예요, 얘도. 그리고 어르신도 몰라. 그래서 막 그냥 손절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은 전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95%는 어르신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나빠? 아니 86세보다 위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머지 95%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면 제 나이에 동조하는 사람은 60, 70, 80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 밑에 사람은 다 나 싫어해. 50, 40, 30, 20 얘네들은 나한테 싫어하는데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주장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언제부턴가 나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일본이 죽였다. 일본이 죽인 게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일본 제국주의란 말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1885년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1884년을 기억하세요. 이게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예요. 당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서양 애들이 자꾸 내려와요. 일본의 지도를 딱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했어요. 일본 애들이 미국 들어오죠, 영국 들어오죠, 프랑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디 들어와? 독일 들어오죠, 러시아 들어온다고. 얘네가 자꾸 들어와서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으니까 일본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하나의 힘을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막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제노사이드란 말이 사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냐? 한중일 삼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얘네들하고 맞짱을 뜨자. 그래서 대동아 공용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을 정복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 시달렸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한국보다 좀 더 발전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일본은 중국보다 더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일본이 주동이 돼서 중국도 개화시키고 한국도 개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을 하자. 이때에 일본 애들이 제일 주목한 게 한국에는 누구냐? 김옥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근대 사회 아니에요?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가려면 이거를 뒤집어 엎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전근대 사회, 봉건제 사회를 근대 사회로 넘어갈 때 뒤집어 엎은 인간이 하나 있어, 인물이. 그게 누구냐? 나폴레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폴레옹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일본에 만행짜리 지폐 있죠? 그 만행짜리 지폐에 올라가 있는 얼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김옥균을 갖다가 한국의 나폴레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지원을 많이 해줬죠. 나중에 일본이 한국을 먹다 보니까 친일파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5년도에 김옥균의 그런 혁명 사업이 중국 사람, 러시아는 국동에서 세력 가져야 되니까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갖다가 청나라 원세계한테 소개시켜 준 게 누구냐? 그 러시아 애들이란 말이에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수구 세력들이 합쳐서 김옥균을 몰아냈어요. 이러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힘을 합쳐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라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쓴 게 소위 탈아론이라는 책이에요. 탈아론이라는 논문인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직접 쓴 건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이 운영하던 신문사의 사설로 나온 게 탈아론이에요. 이때부터 일본은 제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1885년이에요. 요 시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세계사에서도. 서구에서도 제국주의가 완성이 되는 게 1882년.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에 와서 제국주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결국은 얘네들이 이쪽 세계를 가가지고 무조건 죽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1880년 있죠. 1880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 많이 죽였다 하더라도 많이 죽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범선, 대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시대야. 상업자본주의. 여기서 진귀한 물건 갖다가 이 나라에 팔고 이 나라 거 이 나라에 팔고 이런 그냥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와서는 달라져요.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산업혁명이 요 무렵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제국주의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쪽 세계를 그냥 갖다 침탈하고 난리법석을 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게 된 거는 그때부터 일본도 탈아가 뭐예요? 이 탈아가 이게 아니라 탈아시아. 아시아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서구 제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거라고 쓰기는 어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걔네들이 한국에 와서
동학 죽이잖아. 근데 동학을 죽일 때 그리고 관동 대지진 있죠. 원래 이게 제노사이드가 내후년 그 1923년이 관동 대지진 100주년 아니에요. 이게 이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1년이죠. 네.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1913년인가 언제가 여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23년 관동 대지진이 100주 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을 학살을 했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성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노사이드 학회를 만들자고 친구들끼리 이제 연구자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걸 언제 띄울 거냐. 그래서 관동 대지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한국인들을 막 학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학살했죠? 한국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일본인, 멀쩡한 일본인, 착한 일본인들이 정부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현혹돼서 한국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여버렸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그래서 이때 1923년도에 아마 내후년에 이제 신문에 대소특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관동 대지진이 아마 내년에 아마 저한테도 자문이 오겠죠. 그때 1919년 그때 우리가 2019년도에 KBS에서 3.1운동 뭐 4부작, 5부작을 만들어요. 다큐멘터리. 그때 자문을 요청하거든요. 이거 해달라고. 그때 이제 신안천정단과 여운형 선생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도 해줬죠. 그것도 자문을. 이때도 이제 자문 요청이 올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촛불 집회까지 집어넣는다 그래서 난 빠졌거든요. 근데 내 이름은 빠졌는데 이때도 나오겠지 뭐 자문 교수에서 내 이름 나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내후년도에는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2년 앞당겨서 이걸 하는 거예요. 1년 앞당겨서. 근데 왜 이거를 그러면 저한테 이름을 했느냐. 이 제노사이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홍성이라서 그래요. 3.1운동, 동학, 의병전쟁, 경신대참변 이게 관동 대지진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홍성이에요. 홍성에는 이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다른 도시는 이게 있는 도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3.1운동, 동학, 의병이나 관동 대지진이 경신대참변이야. 김자진 장군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 저항이 가장 많았던 데가 홍성이에요. 그러니까 홍성에서 그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거를 우리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저항이라고 포장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3.1운동이나 또는 의병전쟁이나 동학 때 홍성에서 나온 수많은 분들 여기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있는 인물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 속에서 제노사이드에 대한 비판한 글이 많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몰랐을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저 최익현 선생이라든가 여기 지상 김복관 선생이나 이만두 선생들이 제노사이드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 이런 걸 비판하는 게 많아요. 홍성이 문화적 보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도 이 결성향교를 출입하던 사람들이야. 저쪽이 아니라. 홍성에는 향교가 홍주향교고 여기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뭐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서로 차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걸 여기서 한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쪽에서 이쪽 결성에 있는 유림들이 이 방에 모여서 아마 여기 모이셨겠죠? 대성전이 아니니까 동제나 서제나 여기서 주무시거나 여기서 모여서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진짜 나쁘다. 어떻게 니네들만 문명인이고 우리는 문명인이 아니냐. 이걸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여기서 하셨어요. 그 후학들이 그게 김자진 장군이 여기 이쪽 관할이잖아요. 만해는 좀 성에 불분명하지만 이쪽이고 윤봉길 의사도 상해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의병은 말할 것도 없고 동학도 제일 심했고 그 다음에 홍성 지역의 아나키스트 사회주의도 여기가 본산이에요. 결성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그거는 홍성에서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게 됐고 하려면 이제 또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안 줘. 근데 이제 내 이현주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참 그거는 우리 제노사이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이 선생한테. 그거 내가 내겠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철학적, 의식적으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내년에 이걸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일본 애들이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일본 애들을 뭐 몰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되죠. 응? 아까 이제 박가빈 선생님한테 내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생각이 다르잖아요. 인정해줘야지. 그게 내가 편하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신념, 가치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할 때 보통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름이라든가 이거 우리가 지향하는 건 오름을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선함 이런 걸 지향하는 거죠. 착한 걸 지향하잖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니까 맨날 선하잖아 이 사람들. 오름과 선함을 지향하는 건데 오름이나 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다움에서. 만약에 돈이라든가 그런 데서 오름이 나온다면 가난한 사람은 기부도 못하게 해요. 기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이 돼야 되고 사람다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의식을 바꿀 때 제가 얘기하는 건 서구 의식은 안 돼요. 서구 의식에서 나온 게 아까 이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하려면 상대방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제가 그림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림에서 이거 했잖아요, 이거요, 이거. 불량 국가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불량 국가가 어딨어. 지네들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나온 거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이 그림 있죠, 비누. 네. 이게 뭐죠? 이게 보세요.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여자가 그 흑인 있잖아. 흑인한테 저 유럽 애들이 와서 비누를 팔아먹는 거예요. 야, 이 비누 좋아. 너 떼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비누 갖고 목욕을 했더니 얘가 깨끗해진 거야. 그 비누를 막 쓰죠. 근데 몸에 부스럼이 생겨. 그렇잖아. 그러니까 유럽의 비누를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비누 팔아먹죠? 나중에 비누 기술 팔아먹지? 또 환경오염 되면은 환경오염 팔아먹지? 부작용이 되면 의약품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얘가 시커먼 애가 시커먼 건 잘못이잖아. 시커먼 때를 벗겨내는 데는 비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나는 이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보지 않아요. 나는 고대 사회가. 아까 이 얘기하면 이제 박가빈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이 사회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여기 사회에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선시대 사회는 극복돼야 돼요. 우리의 전통 사회는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빈곤과 차별로 얼룩진 사회예요. 동양 사회를 정신이 지배하고 서양 사회를 물질이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의 정신이 보존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산업공상이에요. 여기에 주자학이 있어. 주자학이 있는데 이 주자학이 동양 천년을 지배해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초강력 선풍기로 바람을 쐬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산업공상이에요. 그 다음에 군신, 부부, 부자, 남녀 차별 같은 거. 그리고 빈곤한 사회라고. 지금 우리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서 강의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웃을 잊겠어요? 자본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이기적 인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품질을, 모양 좋은 옷을
싼 값에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양복, 이 모로 된 양복을 입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은 공본제 사회 같으면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저 이런은 못 입어요. 아까 저기 박가빈 선생이 이렇게 한복을 멋있게 그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못 입는다고. 그 어디 명나라제예요? 비단이? 비단이요? 예. 명나라제입니까? 중국제죠. 중국제는 그때 중국제 좋은 거지. 옛날에는 명나라제니까. 명나라에서 수입한 거다 이거지. 명나라 황족들이 입는 비단 갖고 옷을 입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명나라에서 들어온 비단은 일반인들 못 입어요. 그러면 일반인은 뭐 입어요? 양반들은요. 여기 양반들은 아까 저 박 선생님 입었던 한복 있잖아요. 부인네들이. 그런 거 입고 다 가는 거예요. 그거 입고 어떻게 논밭에 나가 일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논에 일하냐고. 부엌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일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밥하는 애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비단은 입고. 꽃길만 걸은 거예요. 꽃마차 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다 했다고.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우린 싫어해. 내가 양반이 아니면. 그리고 여기서 홍성까지 가는데 20분 걸려요. 근데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 가겠냐고. 조상님도 못 올걸? 그럼 내가 미국서 제사 지내면 이제 귀신이니까 가겠지. 걔는 진료가 없으니까. 시공간이 날아다니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로 되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작이 표방하는 정신은 이런 사회예요. 나와 너의 구분은 있어야 돼. 어떻게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거 아니지. 그리고 자연. 아까 이제 그런 게 있어. 산을 보잖아, 산. 산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산에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을 볼 때는 산을 봐야 돼.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그 사물의 속성대로 그걸 봐야 돼요. 산은 그냥 산일 뿐이야. 근데 산을 산신령님이 산다 그러면 그게 개간이 되겠냐고요. 아까 돌부처. 돌부처에다 왜 절을 해요? 이거 돌이야 그냥. 돌이라고. 거기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들어가려면 상 차려놓고 사람들이 아까 장구 치고 북 치고 해서 이거를 신령스러운 맞게 만드는 절차적 정의가 있어야 이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은 돌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옛날 사람들의 향수는 할 거 어떡하냐? 이건 그냥 우리가 향수로서 간직해야 돼요. 향수라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동네에 가면은 큰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매달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동네 처녀 갖다가 바치고 그러면 그 뭐게 되겠어? 여기 지금 풍랑이 심하다고 저기 어디죠? 저기 태안에 가면 안흥양 앞바다에 그 쌀 썩은 애가 있어요. 거기서 막 배들이 지나가다 난파돼가지고 했다가 심청이처럼 갖다 집어넣으면 그 좋겠어요? 이건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아까 저기 박 선생하고 가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 선생님이 한 달에 페이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500만 원이라는 페이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고. 이게 사주금고가 어떻게 나와요? 일반 노동자는 한 달에 300을 버는데 그분은 500만 원을 받아.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현재를 만들어내는데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노동자를 X라고 봅시다. 일반 노동자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총량이 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박 선생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Y는 이꼬로 3배가 들어갔어. 그럼 3X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0만 원 받으면 박 선생은 6만 원 받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는 거고. 이걸 뭐라 그래요? 수학이라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뭐 8분이 걸린대.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야? 뭘로 측정해요? 수학이 도움이 아니면 안 돼. 수학으로 하는 거야, 수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x는 1이고 y는 2일 때 x 플러스 y는 3이다. 이런 식의 수학적 계산이 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돌아가냐고. 바퀴를 만들어. 이 바퀴를 어떻게 만들 거야? 바퀴가 마모되는데 바퀴가 얼마나 지나가면 마모되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를 믿어요? 유교를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믿느냐? 과학을 믿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아프셔. 몸에. 또 선생님도 그렇잖아. 선생님 누구 말 믿어요? 공자님 말 믿어요? 의사 말 믿지. 당신은 어떤 병이 있으니 어떠한 처방을 해야 된다. 과학자들 말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그게 된다고요? 아니죠. 이 사회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는 이 사회도 아니고 이 사회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회도 포함하고 이 사회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새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 비누는요, 이 시커먼 때를 벗겨내는 데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서구 사회를 볼 때 서구는 무조건 좋은 사회. 그래서 빠다. 그 명나라째야? 이렇게 하잖아. 아까 제가 박 선생한테 하듯이. 이거 물 건너온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인마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이거 뭐 메이드 인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거는 다 외제다. 일본에서도 가고 그랬어요. 일본에서도 가고 이거 백제째야. 이거 신라째야.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과거에는 백제나 신라 거를 좋게 봤죠. 지금도요. 몽골이나 그런 데 가면 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해요. 인도네시아 가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회에서 얘네가 때를 벗겨내려면 이게 우리의 나쁜 점이니까 이걸 벗겨내려면 얘 비누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화려했던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서구 의식도 얘가 얘한테 비누를 준 게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비누를 선물해. 숲속에요, 정글에 여우하고 원숭이가 살았거든요. 여우하고 원숭이가 살았는데 이 원숭이 자식이 맨발로 다니니까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원숭이한테 선물을 했어요. 가죽신을. 그 처음에는 원숭이가 안 신어. 그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시 안 찔리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여우한테 가서 한 켤레만 더 달라 그러니까 이제 줘.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줬어. 그 다음부터는 여우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술을 판매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종속시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각을 했죠. 이번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슨 뭐 불화수송과 뭐 팔아먹는데 걔네가 안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우리가 개발할게. 그거 개발해버리잖아. 그러면 일본은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세계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세계를 아시아 세계를 고려해야 돼요. 삼성에서 텔레비전 만들 때 우리나라 내수용으로 만들지만 해외용으로도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이미 미국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시장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 아시아를 더 야만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서구적 의식은 이미 문제가 포화 상태에 와 있어요. 지금 자원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애들이 요번에 저 삼성한테 반도체 물량 다 보고하라고 하잖아. 그거 깡패 논리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단일 시장권이고 단일 문제로 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 뭐 탄소 협약이니 뭐 자원 문제 이게 다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자본주의적인 의식을 벗어나야 돼요. 자본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선진국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의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세계 의식이 과거에 한번 나왔었어요. 마르크스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 상태, 특히 금융사회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의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세계는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 학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민간인의 80%가 죽는데요. 여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봐요. 그래서 저기 고리라든가 울진이나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 폭탄 하나 터뜨려봐. 이게 다 쑥밭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남북한이 전쟁을 했다. 그럼 북한 애들이 고리 원자력 발전에다가 뭐 폭탄 터뜨리고 해봤어 보세요. 보령의 화력 발전소에 폭탄 터뜨리고 뭐 내포시에 있는 뭐 거기 무슨 뭐 쓰레기 하치장 터뜨렸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온갖 해가지고 사람 다 죽어요. 군인이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죽는다고. 지금은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80%가 민간인이에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인구 가운데 4천만은 다 죽어버릴걸.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럼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리추구. 이건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서구적 의식에서. 그래서 서구적 의식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식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특수한 형태로 포괄하는 새로운 의식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홍성이라는 거예요. 제노사이드.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세계의식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노사이드를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이제 이게 이제 이 관동 대지진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는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너무 이게 뭐 반일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외국에서 자꾸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냐면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그 아래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제노사이드는 제국주의자들의 타자에 대한 타자가 이제 제3세계죠. 타자에 대한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제노사이드를 실행하기 위해 인류가 일으켜온 각종 도덕적 도구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서구적 의식에 매몰된 사람들은 변형된 모습으로 현상하는 그 의식을 아무런 반성적 고민 없이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비서구적 사회를 낡은 세계로 간주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여전한 아시아적 동양적 세계 절멸 의식과 탄압, 압박 행위에 암묵적, 어떤 때는 거의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 결과 정체성, 가치관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제국주의 상품 생산자들은 그 사이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용이하게 얻고 있다. 동양 아시아 사회를 서구적 의식이 규정하듯 낡은 세계, 신이 자신들을 위해 창조한 세계, 자기들을 통해서만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계, 가치의 법칙과 무관한 세계로 이해하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를 특수한 사회로 포괄하는 새로운 보편적 세계 사회 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모멘트를 우리는 충남 서북부의 홍주 지역에서 있었던 제노사이드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아까 이따 말고 이거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 3. 제노사이드의 실상과 실체 규명이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계의식의 필요성.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 지식, 가치관, 신념은 사회이든 국가이든 누구나 다를 수 있다. 자기 세계를 문명의 세계, 신세계, 역사적 세계라 하고 그 밖의 세계를 미개한 세계, 낡은 세계, 비역사적 세계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조화로운 세계 사회를 구성하는 척경은 자기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식, 가치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자가 약자를 핍박한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최근에도 북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을 악의 축이라 부르며 그에 동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서구 사회의 강요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며 비판하는 정부, 학계, 언론의 문화의식 몰이해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의 국내 간의 갈등과 분쟁을 타개하려면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여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사회 구성을 유지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보편적 세계 의식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힘이 강하다고 해서,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부와 권력이 조금 많고 높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문화 혹은 의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믿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힘을 합쳐 자기와 다른 사람, 국가, 민족, 사회, 문화를 핍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정서, 인간의 보편적 인류애적 정신에 결코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로움은 힘, 지식, 부, 권력, 피부색, 종교, 문화 등에서 유리하는 도덕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 인간다움에서 유리하는 도덕이요 가치관이다. 이게 이제 제 논리입니다. 네, 지금 이게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뭐 마음에 와닿는 거가 좀 있으세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좀 내용이 같은 개념인데 요게 한번 그 책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 책을 한번 여기 주 2번에 있어요. 오르완 파묵 이게 쓴 검은 책. 제가 충남 도서관에 이거 신청을 해놨거든요. 없더라고. 근데 나는 책 샀어요. 읽어봤거든요.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좀 생각이 좀 나는 게 있어요. 생각이. 그리고 이것을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해야죠. 문화예술인들이 아까도 와서 가야금도 이제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아까 이제 그게 있어요. 흥부전을 했었는데 흥부라는 게 서구적 의식에서 보면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인훈 선생이 놀부전을 써요. 그래서 거기서 청제비, 외제비, 노제비가 나오거든요. 청제비, 외제비, 미제비 이런 게 막 나와요. 거기서는 놀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제비가 갖다 주는 그건 무슨 씨, 호박씨인가 그 씨 있잖아요. 그 씨에 쓴 거. 그걸 기대서는 더 이상 안 되고 우리 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완전히 누구한테 좀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하지만은 문화예술인들도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야 돼요.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아까 여기서 아까 저거 있잖아요. 이거 수신제가 아까 박 선생님이 이거 안 했다고 뭐라 그러셨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런 걸 보시라고 이게 좋은 말이냐?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수신을 못한 놈은 그러면 이거 하지 말란 얘기냐? 이건 뭐야? 도덕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정치도 지배하고, 경제도 지배하고, 문화도 지배하고, 예술도 지배하고, 학문도 지배하고. 그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예술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건 근대 사회에서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유학의 정신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난 이거 반대예요. 난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공자의 인간다움을 좋아하거든요. 공자의 인간다움을 좋아해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를 정체된 꼴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판적으로 수용되거나 비판적으로 극복돼야 돼요. 이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수신을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못하느냐. 그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정치도 못하겠네요. 지금 남북한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코로나 위기가 왔어. 그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위기에도 못 나서겠네요. 우리는 도덕적인 것과 그건 분리해서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변했어요. 아까 박성환 선생이 노래 소리 그렇게 잘해. 기똥차게 잘해. 근데 도덕적이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은 인정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술은 예술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식으로 송양지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양공인데 이거 송양지인이라고 있거든요. 송나라 양공이요. 송나라 양공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다고 쟤네가 준비를 갖추면 그때 전쟁하자고 기다렸어. 쟤네가 지금 강을 막 건너고 있는데 강 한복판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는 어진 자가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버려뒀거든요.
강을 다 건너온 다음에도 이제 공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쟤네가 좀 물에서 좀 걸어서 심하니까 좀 기다렸다 하자. 그게 망했어요. 이게 소양지인이라고. 나라가 지금 경제하는 거는 남이 없는 거예요.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신제가 치고 평창하면 이게 나라가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도덕과 학문을 구분해야지. 대학 교수는 지식인일 뿐이에요. 지식은 도구야.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정교한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덕가의 필요성은 도덕가에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지식인이 어떻게 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종교계에서는 다르잖아. 근데 거기 종교계는 다르고 종교계는 아니고 종교계는 도덕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 얼마 전에 뭐 이재명 지사가 뭐 누구를 변호사를 살인자를 변호했다고 막 요새 욕하는데 이건 다른 얘기죠. 그건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인권의 문제하고 이것들은. 자, 이게 이제 제노사이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강의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올해 그러면 잘 하시고 이때 노래를 하나 불러봐야 되는데 Time to Say Goodbye라고. 그게 좋은 노래예요. 그게 사랑하던 부부가 헤어지면서 죽을 때 부른 노래야. 보첼인가 이게 눈 없는 사람 있잖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걸 불러야 되는데 올해 마지막 강의라서 내년에 또 있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